퇴근 후 심리 카페. 인정 욕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우리 직장인이 힘드시잖아요.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사실은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 하여튼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펙을 그렇게 쌓는 것도 오로지 좋은 직장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학교 왜 좋은 데 가시겠어요? 좋은 직장 가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셨든 하여튼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셔도 취업을 하시고 나서도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그동안 공부는 내가 돈을 내면서 했다고 하면 이제는 돈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빡세죠. 한마디로. 또 여러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일 나 혼자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걸핏하면 야근 주말까지 일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주말 정말 휴가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직장인들의 어떤 삶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가슴이 먹먹해진다. 너무 무겁다. 일요일 밤에 월요일 오는 것이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월요일 새벽부터 뛰어야 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 책에서 출근만 하면 답답한 분, 선영 씨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기 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지방대학 출신인데 좋은 직장 정말 잘 들어가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4년 내내 대학 다니면서 연애는커녕 미팅도 안 하고 공부하시고 스펙 쌓으시고 그야말로 공부에 매달리신 거죠. 직윤 이런 데 좀 붙으셔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 들어가셨습니다. 부모님도 아주 덩실덩실 춤추고 좋아할 정도였고 친구들도 아주 부러워했죠. 하지만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죠. 학력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데가 아닌데 또 학교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선영 씨는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온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들은 대학 선배가 좀 후배를 끌어주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좀 무시당하는 느낌. 팀장이 한마디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하면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동기 때라도 동기들하고도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동기도 좀 그렇고 맨날 회식한다 보면 누구 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없는 사람 욕하고 우리 회식이 많이 그랬죠.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옆에 사람들 욕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회식을 안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끼면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친한 사람도 없으니까 보릿자루처럼 꽂아놓은 보릿자루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옛날 같으면은 그거를 친구들한테 수다도 떨고 풀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게 쌓이는 것들을 풀 길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 그걸 만들지 못한다면 친구들을 만들고 내가 소위 이게 배설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선영 씨가 지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쌓인 것들을 해결을 못하니까 출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던 지경이 된 겁니다. 너무 답답하다. 근데 내과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해보다 보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결국 답답하다는 거예요. 회사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출근할 생각만 하면 정말 답답하다. 주말에 잘 지내는데도 일요일 아침 밤만 되면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답답해야 되냐. 회사만 가면 생각이 많다. 친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선영 씨 상태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좀 우수하신 분이 미국 같은 데 이민 가셨을 때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상당히 똑똑한 평을 들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내가 굉장히 스스로 열등감이 들기도 하고 적응하기 어렵고 사실 선영 씨 개인적으로 보면 그 세상 누구랑 비교해봐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상황도 있는데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학창 시절에는 인정도 받고 관계도 좋았는데 회사로 가면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이 선영 씨가 항상 그 존재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동아리가 어디 컨테스트 나가서 상 받았던 얘기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재밌게 살아왔는데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선영 씨는 결국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네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거기에 정말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 가족들, 친구들 정말 축하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친척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울어버릴 것 같아서 아예 추석 때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럼 안 가고 뭐 했었어요? 그랬더니 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또 그런 모습 싫었지만 친척 집에 가서 추석 때 회사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추석 때 집에 갔으면 존재감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이 회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오히려 차버린 거죠.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신체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뭐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누구라도 칭찬받으면 정말 보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의미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은 사람은 사실 나중에 인정을 좀 덜 받는 환경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안타깝게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으면 이게 좀 탈이 나요. 마음이 꼬여요. 소위 인정에 목마른 거죠. 타인의 인정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그런 인정은 사실 아무리 채워도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인정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는 것들, 특히 남한테 채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한테 그래야 인정을 받아야 존재감이 느끼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사실 우리가 보통 심리치료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정말 인정 욕구를 좀 줄이고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너 스스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심리치료인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알아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선영 씨는 면담하면서 정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인정과 칭찬이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셨어요. 사실 이 회사에 지원한 것도 정말 밤새고 공부한 것도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인정받고 싶은 거. 가난한 집의 장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착한 딸, 온 친척 중에서 내가 제일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칭찬이 이 선영 씨를 달리게 하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갔더니 막상 아무도 선영 씨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고 그야말로 여러 명 중에 하나 칭찬받아야 되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니까 정말 기운을 잃어버리신 거죠.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달려가니까 지쳐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쉽진 않지만 정말 타인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선영 씨도 그런 걸 좀 해보기로 하셨고요.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를 좀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지만 자기 존중의 삶, 내가 정말 인정 욕구가 크구나. 근데 그것을 남한테 구했구나.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삶을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동안 남의 시선 속에서 남의 존중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기로 하고 면담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선영 씨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